맺는 말 뿐만 아니라 제왕으로도 사람에 따라서는 해학을 무척 즐겼던 이도 있었다. 14세기 말엽 한국의 제왕 이태조와 무학대사와의 해학 분답을 비롯하여 역대 제왕으로 해학의 일화를 가진 임금들이 많거니와 그 중에서도 15세기 중엽 한국의 세조대왕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짐짓 해학가를 불러들여 우스운 이야기를 시켜놓고 밤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그 당시의 해학가 최호원과 안홀의 두 사람이 늘 불려 들어가서 서로 해학문답을 하여 왕을 웃겼던 것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코미디언 셈이었다. 최의 말 일본 땅이 조선에 붙었어. 안의 말 아니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최의 말 허허 바다 미천 땅이거든. 이 같은 대화의 유여거니와 세조대왕 자신도 거의 숙부되는 해학가 양녕대군과 늘 재미있게 대화했던 것이다. 중국 역사상에서도 12세기 초엽 송나라 휘종 때에는 연극 배우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어전에서 해학 촌극을 연출하도록까지 했던 것이다. 정성채변이 거의 장인 왕안석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일로 무리가 일어났을 때 어전에서 행한 해학극 배우들은 공자와 그 일행을 분장하고서 공자가 폭력배에게서 행패를 당하자 그것을 구하다 힘이 모자라는 제자들은 곁에서 가만히 있는 공자의 사위 공야장을 발길로 차며 장인을 위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대사로서 최정성을 풍요했었다. 우리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학을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런 나머지 하나의 결론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양 내지 세계적으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해학을 잃어버린 사실 그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해학을 능히 주고받고 할 줄 아는 인간의 멋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이다. 이 멋이란 말은 외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낱말이지만 다만 근사치의 말을 찾는다면 묘미라든지 운치라든지 앞에서도 말한 쇠락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바꾸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해학과 멋이 있는 사회에는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다. 해학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웃음과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현대 문학의 풍토 위에 이 해학을 재생시키고 재인식하자는 것은 살벌한 인간 사회에 웃음과 평화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문학자의 높은 사명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이 차원 높은 본격적인 해학의 유에 속하는 것이거나 혹은 단순히 한국 근세의 낭인 정수동 씨의 재담이거나 부르신 김삿갓식의 의희 문학에 속하는 것이거나 또 그 밖에 기지, 골계, 어떤 것이거나를 물을 것 없이 메마른 인심 위에 웃음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를 높이 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극히 필요한 마지막 문제 하나가 있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해학에 있어서든지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다. 중국 고대 최고의 문학서인 시경중
위무공여의 덕을 칭송한 노래에 해학을 즐기며 그러나 도를 지나치지 않도다 한 것이 있다. 정상적인 언설과 풍자적인 해학을 활에다 비교 말하면 하나는 팽팽하게 죄는 것이요 하나는 풀어서 너선히 하는 것이다. 죄기만 하고 풀지 않는 것도 못쓰거니와 풀기만 하고 죄지 않은 것도 역시 못쓰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고전에 지었다 풀었다 하는 것이 정치의 방법인 것을 말한 일장일의가 있다. 죄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자재요 능소능대다. 대자연의 성상이요 인간의 진리다. 대자연은 높기만 한 것도 아니며 낮기만 한 것도 아니다. 볕만 쬐일 수도 없거니와 비만 와서도 안 된다. 한 토막 대화나 행동이나 문학 작품에 있어서 해학은 어디까지나 그 본질, 본성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오히려 큰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다. 2세기 말엽 중국 고대의 이야기로 조조가 원소를 멸하고 그의 미인 며느리를 빼앗아 큰 아들 조비에게 준 일이 있었는데 당시의 대학자 공융이 도가 지나친 불필요한 해학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 필경은 비참한 죽음을 당함에까지 갔던 것을 본다. 해학이야말로 건조한 땅의 단비 한 줄기 같은 것이어야 하며 현실의 거친 사막길에서 마음의 다리를 쉬는 곳이어야 한다. 단비는 소생을 가져온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 홍수가 지면 터전조차 무너지고 만다. 휴각처에서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 연락처가 되면 재산과 몸뚱이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만다. 죄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그 사이에 구속을 받고 구속을 받지 않는 그 사이에 해학의 진면목이 있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으로서 억센 것을 찌르기 때문에 찌르기는 하되 상하지 아니하며 상하지는 아니하되 마침내 굴복하고야마는 거기에 해학의 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자연의 성상에서 이것을 여실히 보고 배웠다. 이 같은 격조 높은 해학을 다시 찾는 곳에 현대 및 현대 문학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